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왕 중에서 폭군이라고 소문이 난 동상왕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왕 중철왕의 찬함으로 중철왕의 원활한 지시를 이끌었습니다. 성품이 총명하고 인자여 스승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대도 꽤나 명망이 높은 임금이었던 합니다. 677년 서부 대사자 우수의 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고래 국상무가 죽자 그의 아들 상류를 국상으로 삼았습니다. 280년 4월 서진이 남진으로 인해 동호가 멸망하였습니다. 184년에 일어난 한관적의 난으로 시작된 삼국시대가 96년 만에 한해 삼라시 전화통일로 종식되었습니다. 거대한 동일을 정화 제국이 되소자 서천왕은 도로하며 서쪽 국경 방어에 신경을 썼습니다.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과인이 보잘것없는 마음으로 나라의 업을 잘못 이어받아 더불어 백성을 반항하게 하지 못하고 위험을 떨치지 못하여 의식책이 우리 강력을 어지럽게 하였다. 지략 있는 신하와 현명한 장수를 받아 적을 멀리 쳐서 깨뜨리고 싶으니 그대들은 뛰어난 지략과 특이한 계략이 있어 않고 닮은 자를 추천하게 바란다.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왕의 동생 달가가 영광과 재력이 있습니다. 감히 대장인을 삼을만 합니다. 왕이 이에 달가를 보내 적을 치게 하였다. 달가는 뛰어난 지략으로 불의의 적을 쳐서 단노성을 뺏었다. 주장을 죽였으며 일병저 호를 그의 남쪽의 5천으로 옮기고 번학교 7곳을 항복을 받아 부용으로 삼았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달가를 안국군으로 삼고 매의 병마 업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겸하여 양맥과 숙신의 여러 부락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280년 10월 통속의 숙신적이 변명을 침략해 백성들을 해치고 노락지를 일삼았다. 서천왕의 침략은 숙신을 아예 토벌하기 위해 신하들이 추천한 동생 달가에게 군대를 맡겨 그를 파견하였다. 달가는 숙신적에게 단노성을 제지하고 주장을 죽였으며 다른 백성을 이주시킨 데 개선하는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적으로 서천왕은 달가를 안국군에 봉하였다. 왕이 중처럼 비슷하게 동생들은 고이르고 고소발이 280년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으나 이를 사전에 간파하여 돌아토박을 했다. 승하하기 직전 된 291년 통일을 달성한 서진에서 화랑의 난이라는 대교의 난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통일의 제국은 다시 분열되기 시작했다. 서천왕 말년 봉상호 천년 이렇다를 외침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곡창 시기에 실시된 고후 제도 진대법이 선대왕의 때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서천왕은 290년의 모형회가 쳐들어왔을 때 미천왕릉은 290년 모형회가 쳐들어왔을 때 소독을 당했는데 이때 타오르던 자들이 갑자기 죽고 궁정 안에서 소리가 들려 이를 서로 한 모형 선비군이 도망갔다고 한다. 동구통감에서는 서천왕을 숙신을 방하고 영토를 넓혀서 고구려 강성하던 시기였지만 말년의 형제를 죽인 아쉬운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천왕은 숙신을 방하고 단노성을 빼앗자 여러 부락이 부서하여 말년은 시기함으로 인해 동기를 죽였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폭군으로 삼국사기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하며 의심과 시기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매우 적어서 제7년 이전으로 공성왕이 확실한 폭군이 있다고 하기에 애매하다. 자기 숙부나 동생을 채용한 기록이 있기는 한데 이건 정근회적인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이임이 되는 인물이 있으면 공동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이었다. 창조주나 공로자를 동정한 것을 보며 마냥 잔인한 폭군을 보기는 힘들다. 애초에 봉성왕 7년 이전에는 내정에 관한 기록이 창조주를 동정한 일 빼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TC의 초기부터 막장이었다는 증거를 통하면 타당하게 판단을 끄는 것 자체가 어렵다. 다만 창조주 등의 신하들이 가능한 부분들을 보면 제2실험 이후로 폭군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공산 제2초기 국상 상부가 사망하자 창조주를 국사로 삼았다. 보왕 서천왕의 동생이자 원혁엔 숙부했던 당시 고구려의 명장 안국군 달발을 숙청하였다. 달발은 당시 고구려의 큰 예배였던 양맹과 숙신 별로 몇 친구가 놓고 진화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고구려 방해로 큰 축을 담당했던 명망 높은 인물이었다. 백성들의 인망이 두터웠는데 이를 통해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고 한다. 시간이 지난 뒤 모형부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죠. 국상 창조를 추천한 명장 권한자로 등록하면서 창조의 권한을 수행하여 그를 신성태주로 삼았다. 연달아 모형선비 모형의 침략을 지격하기도 하였다. 이때 사마시대 서제는 291년에 시작된 파랑의 난위로 본격적인 국가가 막장으로 달려갔었다. 93년 모형선비 제1차 침공에서 모형의 수도로 바로 진가는 식도 작전을 감행하였다. 이에 당황하니 신성으로 문제를 떠난 봉성왕은 국립에서 따라잡았으나 마침 신성태수로 본인을 해와있던 권한의자 휘하의 500명으로 이루어진 기병에게 반격당하여 패퇴하고 도망갔다. 296년 모형선비의 제2차 침공 때는 서천왕이 등이 위치하는 고부하는 원까지 선비군이 도달하여 서천왕의 시신백 보장품을 도굴하라고 했으나 작업에 투입된 임무가 끊임없이 병사하고 능에서 노래새가 울려 도주하였다. 독자들은 이 기록이 고구려의 반격을 의미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애초에 모형선비는 고구려의 주요 방어선을 뚫지 않고 평양이나 고구 어느 달라간 그야말로 택당 전략을 사용하였다. 수도 근교까지 적이 밀고 돌아왔음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전의 동천 왕이나 뒷날의 고구 언왕의 경우를 생각하며 봉성왕이 분명 선망했다는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내부적으로는 반역 운명을 경계해서 고시 왕족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가 고구려 현재 상속제에서 부자 상속제로 제한되는 시기였다. 할아버지는 정천왕, 아버지는 서천왕이 모두 왕위를 어린 동생들이 반란을 겪어야 했다. 어머니 선배에는 선장의 아들인 고발기가 자신 동생인 산산왕 육수기에 반발해 살해되어 있었다. 봉성왕은 동숙의 신족을 정벌해 국민적인 영웅이 된 한국군 고달갑을 292년 3월에 숙청하였으며 1년 뒤에는 동생인 고돌고의 모습을 맞아 폐사버렸다. 그래도 고돌고는 훗날 아들인 미천왕 고을비리에 살아나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해주기로 했다. 이런 고구려 기르부 왕실을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옛날의 침묵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흉년을 겪고 있음에도 본국을 대규모로 정축하기도 했다. 이를 보단 창조리가 감명하였다. 오히려 욕만 실컷 얻어먹었다. 결국 봉성왕이 고지에 불리는 것을 깨달게 되면서 창조리가 일으킨 전배로 봉성왕은 폐기당하였다. 그 호환이 돌았는지 아들 두 명과 함께 자살했다고 한다. 비극적인 재고를 받았다. 다만 클레오파트라 등 다른 여러 경우처럼 자살의 경우가 매우지 않다. 일각에서는 창조리의 입하가 그를 보좌를 취한 후 자살로 이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심정일 뿐이다. 묵증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동국탕감은 봉성에 대해 그가 무던 폭군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봉성왕은 사납고
강박함이 더욱 심하여 스포와 악을 주겠다. 가라는 말에 성을 내고 스스로 편히 반대하여 공시를 높이고 담장을 소화하였으니 백성들의 학정에 시달리고 마침내 자신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아버지 서창을 호국인 소태우가 봉상을 공개라고 하자 옛날 애이자 봉상왕의 숲인 달가를 찾아가 봉상왕이 자신을 고발하여 결표했다고 자기를 치며 봉상왕을 있다고 사기를 치며 봉상왕을 공격하자고 하였다. 봉상왕 또한 달가의 명성을 질투하고 있어서 달가를 대격하기 위해 달가가 서태후와 논란하거나 소태후를 괴롭혔다는 식으로 음모를 꾸며서 달가를 사형시키고 소태후는 폐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선비족의 봉상왕이 선비족의 친구를 물친 후 궁궐이 볼품없어서 쳐들어온 거라며 무리하게 궁궐 함정을 하였다. 장절에게 피해당하는데 이후 별시에 감금되었다가 사살했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상 고골의 폭군이라고 하는 봉상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자감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